위기의 금융시장 해법을 찾아보자.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정답지 해법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해법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정답지 전부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8천만 원. 네. 정답지를 다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서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까? 3,500만 원. 정답지 드렸죠. 여기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반등. 이 반등이 뚫고 올라가서 내려가든지 정고점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이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에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비트코인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사케다 3천을 만든다고 했죠. 네. 사케다 3천을 만들고 이 시장은 작년 9월에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4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영원으로 수렴합니다. 영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의 비트코인을 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마치 대단하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도 몇 년 지나면은 이게 옛날 기술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재 가치가 전혀 없죠.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기일 뿐입니다. 사기. 그래서 이 시장은 4년 후에 없어진다고 작년 9월 달에 다 말씀드렸다. 그리고 가격 체크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응을 하셔라 말씀드렸고 저는 가격을 자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자체. 어디서 반등을 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주식시장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여러분들은 이거는 쉽습니다. 주식은. 네, 여러분들 주식은 왜 쉽냐? 이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 저점. 이 날짜 알려드렸잖아요. 날짜. 그리고 여기서 밑꼬리다는 봉. 네, 이게 3260포인트. 이게 붕지점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이 날짜입니다. 이 밑꼬리다는 음봉이 나올 거라고 3일 동안 말씀드린 이유 이 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최고점이라고 했죠. 삼성전자.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 것이다. 9만 원 이상에서. 그리고 이 고점이 있습니다. 이 고점을 한 번 더 벗긴다고 그랬죠. 반드시 한 번 더 벗긴다고 했어요. 벗겨서 어떻게 한다? 무너진다. 그 다음에 2600포인트를 붕괴시키러 내려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제 말을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구간이에요. 지금 다시 깔끔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이 무엇입니까? 이 구간이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권. 과매수권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과유동성 구간입니다. 과유동성. 여러분들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지금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코인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이 가격에는 이 내려오는 이 가격에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9만 원에 살 수도 있고 8만 원에 살 수도 있고 7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격에 팔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고금이라든가 아주 유명 작품의 그림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가격에 살 수 있죠. 시장이 내놓은 가격에. 그러나 그 그림을 내가 산 가격에 팔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유동성을 해소하는 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구 전략 중에 테이퍼링이죠. 네. 유동성을 축소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테이퍼링 안에 구간에 들어갔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구간이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라.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여기서 주식을 해야 됩니까? 쉽습니다. 유동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게 유동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세는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A라는 주식이 있고 B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매출이 느는지 순이익이 느는지 여러분들이 체크가 가능합니까? 체크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내부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회사가 횡령을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횡령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은행도 있고 아니면은 분식 회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일 체크를 하나요? 그러나 이런 유동성이 펼쳐지는 장세가 있습니다. 유동성. 이 유동성이 펼쳐지는 유동성이 나오는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도, 네, 어떤 그림을 사도, 어떤 주식을 사도, 어떤 코인을 사도 다 돈을 법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유동성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구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투자의 우리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투자의 핵심이죠. 그러나 집은 다른 문제입니다. 집은 실거주를 해야 되고, 집이란 것은 입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받기 때문에 한정자산이죠. 그래서 고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로가 우리가 코인이라든가 주식과 부동산은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과 내가 투자로서 사는 것은 다른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이 유동성이라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동성. 그 유동성이 펼쳐질 때 어떤 것들이 더 인기를 얻느냐? 거기서 단지 수익률의 차이만 나타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유동성이 언제 나오죠? 자, 이 유동성의 끝자락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예, 대표적으로 금리가 인하됩니다. 금리 인하. 금리가 인하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돈이라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는 유동성을 따라가고 그 유동성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수익으로 나옵니다. 수익으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재미있고.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다.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이 10년이라는 기간 중에 네, 2번 정도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집니다. 반드시 유동성 장세 펼쳐져요. 이 사이클리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네, 그때 투자를 준비하시면 된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죠. 금리를 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도 영원히 계속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가 멈춘다고 했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2.5%에서 네, 한국은 어디입니까? 한국은 제가 잘못 썼네요. 한국은 2.5% 예, 기준금리 2.5% 내외가 됐을 때 미국은 얼마라고 했죠? 2%. 자, 이 문제는 무엇이죠? 여기서부터는 물가 상승에 대한 물가 상승을 잠재우기 위한 메리트보다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더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립셉션이죠. 예, 이러한 립셉션 때문에 예, 우리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구간이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경로를 잘 보시면은 시간이란 개념은 항상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시간. 자,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낸 시간, 여기서 지금 저점을 만들어낸 시간이 있으면은 이 시간보다는 이 앞으로 저점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예, 이 앞으로 이제 저점을 얻는 순간 만들겠죠. 이 중간값은 23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2300포인트 위에서 만들어지냐 밑에서 만들어지냐도 앞으로 다음에 고점을 형성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더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결론이 무엇이죠? 네, 올해 2022년 9월 이후에 2022년 9월 이후에 저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고점이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털고 나가야 된다. 첫 번째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일반적인 우리의 투자자라면 이거 계좌 없애라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1월 달에 다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100번을 얘기해도 수백 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내용을 강조해도 제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어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00포인트를 깨버렸죠. 2600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요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금리라는 문제는 이겁니다. 항상 금리. 금리도 항상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금리가 영원히 오르지 않아요. 금리가 영원히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엔 여기서 고점이 있고 정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점이 있습니다. 바텀이라는 저점. 정점과 고점이 항상 오고 내릴 뿐이다.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은행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 자, 예전에는 은행이 이제 이유가 됐죠. 은행이란 거는 사실은 뱅크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달려가서 돈 달라고 그래 보세요. 은행 돈 없습니다. 은행은 사실 돈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BIS 비율이 8%밖에 안 됩니다. BIS 비율이 8%. 은행은 돈이 없는 거죠. 네. 예대 마진이죠. 예금자, 그다음에 대출자 중간에서 매개차 역할을 하는 게 은행입니다. 그럼 뱅크런이 발생하면은 은행은 파산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있죠. 1944년도에 1944년도 또 한 번의 사기가 있습니다. 은행도 사실은 업종으로 보면 공공성도 가지만 이거 사기예요. 사실은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맡깁니까? 194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가 펼쳐졌죠. 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달러는 금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한 거죠. 달러가 주면 금으로 바꿔줄게. 이 사기죠. 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960년대 월남전이 터지고 나서 달러는 마구마구 발행하니까 전 세계 각국 재무장관들이 미국에 달려가서 우리 달러 줄 테니까 금 달라. 금이 어딨나요? 금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FED 금리 지금 결정하는 거 파월 FED 금리 결정하죠. 이거 민간기업이잖아요. 민간기업. 이 민간기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태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를 가지고 자꾸 장난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 오름과 내림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사면 돼요. A라는 국면, 여기 B라는 국면, 여기 C라는 국면이 있고 D라는 국면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 여기 이 국면에서는 안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C라는 국면이 고점, D라는 국면이 고점이 나오게 되면은 확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그림을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사이클로 움직인다 것이다. 이 사이클의 법칙은 모든 투자와 관련된 자산들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한 기본적인 이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다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 사이클이죠, 이렇게 사이클. 언젠가는 바닥이 가까워지겠죠. 네. 또 언젠가는 또 올라갑니다. 영원히 내려가거나 영원히 올라가는 자본주의에서의 시세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사이클은 어떻게 씁니까? 항상 우상향을 하죠. 이 중심선은 항상 우상향을 합니다. 왜 우상향을 하느냐?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사이클 이 중심선은 항상 우상향하면서 파동을 계속 그리면서 오름과 내림을 지속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항상 이 끝자락에 오게 된다. 이 끝자락이죠. 이 끝자락에 오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경기의 최악 국면입니다. 최악. 네, 경기 침체의 최악. 아니면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한 최악의 상황이 등장할 때가 유동성이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이 8분응성, 5분응성부터 해서 8분응성부터 이 사이부터는 금리를 조금씩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유동성이 올라가면서부터 경기가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찬가지지만 이 국면에 이르게 됐을 때에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고 했죠. 이 국면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국면. 네, 이 국면을 항상 피해야 됩니다. 이 국면을 항상 우리가 유심히 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국면에서 왜 여러분들이 낚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왜 여기서 낚입니까? 이 그림이 또 하나 써지네. 왜 여기서 낚이죠? 낚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밑풍선생 말 같은 걸 믿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어딜 가나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전문가의 말에 솔깃하기 때문이다. 3% 예를 들어가지고 마찬가지죠. 연불리 이런 사람들은 3,000포인트 간대. 확실하거든. 들어보면은 그 말이 너무 확실해. 3% 방송 보면 제가 1년 전에 그랬죠. 3% 방송 보면은 여러분들 다 거짓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불리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거짓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분위기만 보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여러분들을 피와 살을 다 갉아먹는 제가 얘기라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저는 인성이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유튜브고 저는 그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는 대등수치라든가 네, 시간의 개념 그리고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 방송을 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절대 듣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유동성이 확대될 때 유동성이 들어올 때 이 국면에서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국면. 지금은 유동성이 들어오는 국면입니까? 아니죠. 이 국면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그 전에 유동성이 들어올 때에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날짜 이때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주식 부동산 모든 파동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압구정현대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는 삼익비치부터 협진대학 다 알려드렸습니다. 해안라인뿐만이 아니고 네 그리고 하락을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찬가지 신고가 그리고 미분양 같이 겹쳐진다. 저는 수만 가지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처음부터 다 보시면은 첫 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화폐 가치 하락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또 하나의 재미를 느끼는 것 내가 투자의 어떤 재미를 느끼는 것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과거의 유동성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을 잘 패턴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의 몇 가지가 합쳐진다. 예, 공통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패턴이란 것은 공통점을 찾는 거죠. 똑같이 일어나니까. 그 공통점이 한 세 가지만 찾는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뭐 경기 침체 속에 금리를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뭐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패턴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100년을 더 삽니다. 얼마큼 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미풍선생 방송도 꾸준히 들으시면서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패턴을 정립을 잘 하신다면은 충분한 투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유동성이 들어온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이란 것은 수익률 게임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모든 주식, 거의 대부분의 주식은 하락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다이아몬드,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이아몬드 찾으라는 겁니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개별 기업 각각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은 가장 확률적으로 투자의 주식 같은 경우 수익을 얻는 방법은 모든 시장의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장, 유동성 시장이 받쳐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재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